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대답의 형식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30초 정도, 현재는 1분 정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1분에서 뭐 길게는 2분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이 한 질문의 대답이 한 3분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경험했던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우리의 사회는 이랬었다. 이런 것들을 질문 받으면 두 박자 정도 쉬고 바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이야기로 넘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가 이렇다. 또는 최근 20, 30대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행이다. 21세기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산업이 유행했다. 또는 코로나19가 있고 나서는 요즘 사회는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 과거와 현재는 경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이에는 절대 틀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맞다 그러다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는 그 질문에 대한 뭐 실질적인 답변이나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공이나 지원 분야에 따른 내용들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그 질문에 대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라는 문화와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또는 또래의 커뮤니티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개성의 표현 요소가 될 것이다. 자동차는 기술 개발의 집약체다.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들 또는 뭐 기술자들이 지원할 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사회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자동차 회사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양화된 뭐 모빌리티 수단을 통합하는 그런 제조 회사가 아니라 컨셉을 제공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 있겠죠. 뭐 조금 멀리 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동향에 함께 참여를 하고 이 변화를 이 회사와 함께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회사의 비전이 뭐다. 저 또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해왔고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왔고 바로 이곳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하시면 제가 볼 때는 손색 없는 100점짜리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과거, 현재에서는 이 마지막 미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약간 서두 같은 부분이에요. 과거의 이런 모습, 현재 이런 모습 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죠.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과 의지가 요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말하기가 편한 구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뭔가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식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넣지 않으셔도 충분히 논리적이고 좋은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들이 뭔가를 외운다라기보다는 이 연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연습과 익숙함 또는 습관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면접을 공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시뮬레이션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기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질문이 나올 거라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 정도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소개나 회사 지원 동기들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떠한 전문적인 내용이거나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저의 생각을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길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30초나 1분 이내에서 진짜 제가 느낀 그대로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길게 답변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과거, 현재, 미래 구조로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적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최근 사회적 이슈 같은 경우는 올해의 가장 큰 이슈죠. 코로나19나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고 이슈된 기업들, 카카오의 성공 비결, 쿠팡 상장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업의 도덕적 이슈 같은 문제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재벌가 2세들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에 대한 그런 것들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좀 이슈가 됐던 게 ESG라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기술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에 따라서 내 경험과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산업의 주도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전공자가 아니면 모를 수 있죠. 근데 내가 뉴스를 보거나 또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들었을 때 2차 전지의 주도 산업은 뭐 소형화라고 생각한다라든지 예전에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장난감에 들어가는 배터리였는데 요즘에는 대용량의 자동차나 항공기로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기술은 뭐 무선 충전 기술이 될 건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화가 될 건지 대용량이 될 건지 고출력이 될 건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은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의지 물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잘 끝났을 때 뭐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뭐냐? 뭐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고요. 우리 회사 입사하게 되면 어떤 직무를 맡아서 한번 해보고 싶으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